안녕하십니까. 창녕 관용산에 있는 관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사는 대한불교 대종 제15교구본사인 성부사의 말사입니다. 관용사는 구룡산이라고도 합니다. 신라시대 8대 사찰 중의 하나로서 많은 문화재와 경치 좋은 사찰로 널리 알려졌지만 절의 역사에 관한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기에 의하면 349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리산 칠부람의 창건설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불교가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가야에 전해졌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예증이 되기도 합니다. 거리 583년 진평왕 5년에 정법이 중사하였는데 보통 이를 창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한국 통일 뒤에는 원소가 천명의 중국 승려에게 함경을 설법하고 대도랑을 이루었다고 전설에 의하면 원호가 제자 송파와 함께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색 초운이 몽롱한 하늘을 향해서 화왕산 마루의 월령산지로부터 9마리 용이 등천하는 것을 보고 절 이름을 관용사라 하고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748년 경덕왕 7년 초반이 중건하였고 1401년 태종 1년에 대웅전을 중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당호가 설치되었습니다. 1617년 강해공 9년에 중창하였으며 1704년 숙종 30년에 가을의 대홍수로 금당과 부도 등이 유실되고 성묘 20년의 익사는 참전을 당한 뒤 1712년에 대웅전과 기타 당호들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뒤 1749년 영도 25년의 부분적인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중요 문화재로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창녕 관용사 대웅전 보물제 212호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약사되는 보물제 146호 1970년 보물로 지정된 석조 예례자상은 보물제 519호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창녕 관용사 용성대 석조 예례자상은 보물제 295호 1972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된 약사전 삼층석탑은 유형문화재 제11호 1979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된 관용사 사적기 1983년 경상남도 민속사로 지정된 관용사 석장성은 문화재자로 제6호입니다.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로로 지정된 관용사 부도 1985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로 지정된 언음각성이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비로자나 3존불이 보관되어 있고 약사들은 임진왜란 때 정화를 내한 관용사 유일 건물로서 부석사 조사당, 송광사 국사등과 함께 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이 약사전 안에 보관된 약사 예례자상은 고려시대 작품이며 약사전 앞에 있는 높이 2m의 삼층석탑은 기단부의 내면에 각각 2개씩의 안상이 도곡된 고려말과 조선 초 절의 서쪽 계곡 500m 위의 용순대에 있는 석조 석가 예례자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불로서 산 정상에 안치된 드문애입니다. 관용사 입구 좌우에 마주보고 선 높이 약 2m의 석장주 두 주는 자연 속에 남녀상을 새겼는데 관용사 경례를 표시하는 석토의 구시도 하고 있습니다. 산내 안가로는 옥천 저수지 아래에 청년암과 삼성암이 있고 관용사 아래에 극락암, 화황산 사옥골에 조성암 또한 관용사 입구에는 고도 국민왕께 계획정치를 주도한 신돈이 출가한 사찰인 옥천 사지가 있으며 또 신돈이 태어났다는 일미사지가 있습니다. 주변의 깊은 옥천 계곡은 많은 기술이 관용사의 일주문은 화항산 관용사라는
편역을 걸고 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일주문이라 아직 수된 정리와 단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한 일주문 같지 않은 일주문입니다. 그렇지만 덩그러니 일주문의 형태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관룡사 일주문을 지나 창녕, 감룡사 석장성,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6호입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석장성은 절 경계를 표시하고 잡기의 출입을 막아 불법을 지키며 풍수지리적으로 허한 곳의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장성은 보통 남녀를 대치해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왼쪽이 남자 장성이고 오른쪽은 여자 장성입니다. 제법 가파른 돌 계단 위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문의 역할을 했던 승문입니다. 돌을 이리저리 쌓아서 기둥과 담을 만들고 나지막하게 넓은 돌을 올려 지붕으로 삼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려 두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평상적인 일주문과 달리 투박하면서도 소박하고 단솔한 멋이 있습니다. 사찰에 들어가기 전 속개의 작심을 버리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서는 모인 일주문입니다. 담당의 어깨 높이 습벽에는 여기서부터 불문이라는 뜻으로 불자가 새겨져 있고 돌문을 들어서는 오른쪽 돌담 옆으로 공덕지가 서 있습니다. 관룡사는 최근에 원흥강 옆에 있는 천왕문으로 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찰인 가람백시상 일주문 다음이 천왕문 순서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관룡사는 절 정면이 아닌 우측으로 돌아서 천왕문이 있는 게 조금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왕문이 있었고요. 천왕문의 편역은 화왕산 관룡사라고 걸려 있었습니다. 관룡사 경전은 보물 제212호입니다. 1617년 조선 강해군 9년에 세운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청 8작 지붕입니다. 다포집게통으로 내부에는 중앙 뒷줄에 큰 기둥 2개를 세우고 그 위에 걸친 대를 보이는 좌우로 옆면의 기둥에 걸쳐 충낭돌을 2개씩 설치하였습니다. 천장은 우물천장인데 중앙 부분을 주위보다 한층 높게 한 것이 특징이며 바닥에는 마루를 깔고 큰 기둥에 의지하여 불담을 두었고 그 위에 닷집을 달았습니다. 기둥 위로 천하 밑을 닫힌 공포는 흔히 볼 수 있는 다포집게통 구조이나 그 세부에는 오래된 수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목은 4개 모두 이출목이며 그 3단에 있는 삶이 천차의 끝은 삼각형을 이루었습니다. 세서의 곡수는 짧고 견실하며 내부에는 대들보를 받은 공포의 최순간 부분만이 양봉의 형태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세부 양식들은 거의 조선 중기 이전의 특징을 나타내고 대웅진에 계시는 목조, 석가, 예래, 삼불사상 및 대자는 보물 제1730호입니다. 목조, 석가, 예래, 삼불상은 좌우의 약사예래와 아미타 예래로 구성된 삼불상입니다. 본전부리 대단 위쪽에 묵수를 통해 1629년 인도 7년 10월에 불상 조성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1630년 5월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에는 현진, 성일, 선민, 수영 등 8인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의 대표격인 현진이 비교적 말년에 대답한 성으로 추정됩니다. 본전 석가 예래불 자상은 높이가 150cm로 비교적 큰 상에 속하며 양쪽의 불상들은 본전보다 크기가 작게 120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불상들은 얼굴형이 네모나고 코가 유난히 높고 크며 입과 턱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상의 인상이 약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표정입니다. 또한 불상의 옷주름 처리가 단순하고 넓은 면으로 밀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결과 불사한 다리 부분의 폭이 짧은 편으로 불상의 안정감과 위험스러움이 약간 쇠퇴되었습니다. 석가 예래자상 높이는 150cm, 무릎 폭은 98cm, 대자 74 곱하기 117 곱하기 92,
안밑바 예자상 높이는 124cm, 무릎폭 80cm, 대자 64 곱하기 98 곱하기 88.5, 약사 예자상 높이는 122cm로 무릎폭 82.5cm, 대자 64 곱하기 98 곱하기 81. 예, 이상입니다. 대웅전 내의 간음보살 벽화는 보물 제1816호입니다. 간음보살 벽화는 보타라카살에서 설법하는 간음보살에게 선제동자가 법을 청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의 왼쪽 아래에 조그만하게 선제동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벽면 전체에 걸쳐 크게 그린 유희자의 간음보살은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18세기 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한편 간음보살이 상주하는 남쪽 바다 가운데의 보타라카산을 그리면서도 특징적인 물결 표현을 생략하는 등 다른 사자의 후울격 간음보살에서 볼 수 없는 표현 형식으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벽화는 삼존불길의 벽면 뒤쪽에 있어 법당 안에 들어가서 삼존불이 뒤로 돌아가야 볼 수 있습니다. 유희자는 불보살의 자세 중 한쪽 다리는 아래로 내리고 다른 한쪽 다리는 편안히 가부좌로 앉은 자세로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안용사 약사전은 보물 제146호입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이 맞게 지은 건물로 공포는 주심포이고 처마는 겹처마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지체와 지붕의 구성비에 있는데 기둥 사이의 간격에 비해 지붕의 폭이 약 2배나 됩니다. 이러한 예는 거의 없으며 곱고 단정한 예목돌이들이 뻗어나오면서 큰 지붕을 뻗어치고 있습니다. 당초무늬가 새겨진 창방의 뻘목이 소로를 받아 예목돌이의 행궁 첨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의 구성은 15세기 건축기법에서 보이는 것이므로 15세기경의 건축물로 수정됩니다. 천장은 연등이고 바닥은 면바닥으로 밀무늬의 네모난 전을 깔았습니다. 방칸 법당 안에는 석조불 사상이 있으며 좌우 백체의 벽화를 그린 방식이 있습니다. 약사전 앞마당에는 큼직한 대자 위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안용사 약사전 안의 석굴 사상은 보물 제519호입니다. 상높이 110cm, 3단의 팔과 연하 대자 위에 앉아 사상으로 관계는 준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별가부자한 다리 위에 편안히 내려놓고 있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함께 놓여 있는데 무엇인가를 받쳐든 듯한 특이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몸에 부드러운 양감 표현이 두드러지며 옷주름의 표현도 유연합니다. 나발의 머리에는 육개가 있으며 이목구비가 얼굴 가운데에 몰려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 전개의 불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목에는 굵은 두드리 선이 있으며 목이 바타 전체적으로 약간 미숙된 느낌을 줍니다. 도비는 통균으로 박바슴이 벌어져서 속에 비스듬히 입은 삼각기가 보입니다. 팔각 연하 대자가 굴상에 비해 폭이 좁아서 다소 불안정한 느낌을 주며 단순한 형체의 윤꽃이 저부도로 묘사되어 생략적인 어장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양식상 고대 초불상들과의 연관도 보이지만 실제 수인의 표현이 불분명하다든가 또는 생략적인 계좌의 형태 등으로 보아 고대 등록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사전 앞 3층 석탑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11호입니다. 하강암으로 건조한 방형의 3층 석탑입니다. 안반을 이용하여 하천 계단을 조성하였는데 각 면에는 2개씩의 안상을 새겼습니다. 3층 계단 면석에는 우주와 탱주를 모각하였으며 옥계석과 탑신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하며 건조 양식과 각부의 숙법은 신라시대의 석탑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약 2m 높이로 줄어들고 각부의 양식 숙법이 간략해지고 섬락해져서 그 조성 시기가 고려시대 전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절의 마당을 건너 맞은편에 지어져 있는 큰 누각이 있습니다. 범종각입니다. 범종각에는 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관용사의 범종각에 벚꽃 자대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부각된 사자 모양의 등 위에 작은 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거대한 벚꽃을 올려놓았는데 그 모양도 특이하거니와 그 연륜 또한 오래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월이 씻겨나간 나무의 결이 선명합니다. 관농사 명부들은 17세기에 조성된 지장보살상 등 17중 조각상입니다. 지장보살 3등상,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속기왕 3등과 시왕상 10점, 판관상 1점, 기왕상 1점, 인왕상 2점 등 총 17점으로 이루어진 조각상입니다. 1652년 효종 3년 응해, 개찬, 이룬, 인계, 축한, 해기, 사민 등 9명의 조각상이 개사하여 창녕, 화왕산, 관농사에 봉안하였습니다. 지옥에 떼어진 중생을 구원하는 명국에 사람이 죽은 뒤 심판을 받는 곳의 주선인 지장보살은 목도 자상으로 금칠이 되어 있고 나머지 son상들은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관농사 명부전 정면 중앙에는 계좌에 결가부가 한 지장보살과 지장보살을 양옆에서 모시는 도명전자와 무독귀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명전자는 민머리에 녹색의 장상과 적색의 가사를 걸쳤고 무독귀왕은 원유관을 쓰고 소매가 넓은 붉은 도포를 입었습니다. 두 son상은 모두 입상으로 합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면 좌우 지장보살 3등상 좌우로는 저승의 심판관인 시왕, 제1대왕부터 제10대왕이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측면으로는 시왕이 각각 2명씩 배치되었고 판관과 기왕, 인왕도 측면에 서 있습니다. 시왕은 모두 의자에 앉아있으며 머리에 갑모를 쓰고 손에는 홀 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제작 연대, 조각성, 봉안처 등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무독기왕과 시왕 중 제8대 청정조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복장 유물로는 후령통과 1638년 인도 16년 밀양 영정사에서 간행된 모벽연화경 한근과 수습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문구주 동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2015년 1월 15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 3월 9일 보물로 응진전은 사찰에서 석가모니를 본尊으로 모시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신앙시기를 함께 묘사한 불교 건축물 당으로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난과 갓섭을 색시불로 모시고 다시 그 주위에 16나한상을 끝부분에 범천과 제석천을 함께 봉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난과 갓섭 대신에 미륵보살과 제아갈라보살을 안치하여 삼세불이 이루어지게 배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치되는 16나한은 수행이 완성되어 이미 성자의 위치에 오른 수많은 아라한들 중 말세의 중생에게 그 복덕을 성취하게 하고 정법으로 인도하게 하겠다는 원을 세운 선자들입니다. 이들이 일찍이 많은 영업단과 함께 민간에서 크게 신봉되어 나은 신앙을 형성하기 때문에 따라 사찰 중요 당의 하나인 응진전에 봉안된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더 이상 번뇌가 새어나오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공양을 받을만 하다고 하여 응공이라 불리는 아라한의 경지가 됩니다.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 부르고 그들은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 응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아라한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상을 만들어 안치한 정각을 나한전 또는 응진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후불 탱화로는 주로 영산, 해상도나 16나한도가 많이 봉안되고 있습니다. 칠성강은 사찰에서 수명 장수 신인 칠성을 봉안하는 불교 건축물로서 칠성은 원래 중국에서 도교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형성된 다음 우리나라에 유입된 신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수호신으로 불교 속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수명신 본래의 모습이 강조되고
불교화됨에 따라 독립된 칠성각을 만들어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정각 중의 하나로서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사의 초기 및 중기의 사찰에서는 칠성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차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옥부리 시대의 수명의 연장을 기원하는 하군기의 중생을 접수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칠성은 수민신의 주실과 함께 가람수호신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칠성각에는 소재 해상도인 칠성평화만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륜각은 한국의 불교 사찰에 있는 산신각은 고유신앙의 수용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의 신앙이 두터운 칠성도 같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 명칭은 산신각, 칠성각, 삼성각 등 일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교에서는 산신을 강한 수호신과 산속 생활의 평온을 지켜주는 예호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부분 사찰에는 산신각이 갖춰져 있으며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산신기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산신각은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을 모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각이라 하는데 이는 한국 불교 특유의 정각 가운데 하나로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사 원음각은 경남 문화재자료 제140호입니다. 불구를 보관하거나 술법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룡사의 부도 성탑은 문화재자료 제19호입니다. 이 부도는 관룡사 내에 있는 7개의 부도 중 하나로 절북쪽의 하왕산으로 오르는 길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단의 바닥도 위에 3단의 기반을 쌓고 공모양의 탑 몸돌을 올린 후 사각 지붕돌을 올린 모습으로 아래에 비해 윗부분의 몸집이 더 커 보입니다. 아래 받침돌은 옆면마다 2개의 공간을 만들어 무늬를 넣고 윗면에는 연꽃무늬를 둘러 새겼습니다. 가운데 받침돌 역시 도가 되었으나 무늬가 뚜렷하지 않고 윗받침돌 밑면에 새긴 연꽃무늬 역시 많이 달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붕돌의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이 있을 듯 하나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높이는 2.05m이며 부도의 구조와 조각 성씨들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비록 많이 달가 있게 하나 창녕군의 대표적인 부도라 할 만큼 아름답고 견고한 작품입니다. 관용사 사적기는 경남 민속문화재 제183호입니다. 신라시대 때 관용사를 건립하면서 관용사의 유래와 재산 등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기리보존케하고자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간용 목판 11개와 서적 한글이 전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창녕 관용사 용순대 석도 유래자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보물 제2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관용사 지산 오른편 명선인 용선대에 있는 동해신라 시대의 불상입니다. 강계 붓다의 몸에서 나온 빛의 초연은 없어졌고 대가 하대의 복면, 연꽃을 엎어놓은 모습은 일부가 부서졌지만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입니다. 불상은 1.87m이며 대자는 1.57m입니다. 용선대 석조 열애자상에 관한 문헌 기록과 명문이 남아있지 않아 조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석조 열애자상에 있는 용선대의 용선은 단야용선에서 유래된 듯합니다. 단야용선은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갈 때 타고 가던 배를 말하지만 이 지명이 석조 열애자상의 성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창녕 관용사 용선대 석조 열애자상은 용선대라는 거대한 자연 안반을 집에서 받침석으로 하여 그 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조 열애자상은 통견,
옷이 양쪽 어깨 덮고 있는 것으로 통견이 갑니다. 형식으로 법이 불쌍한 옷을 입고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한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오른쪽 발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가 손 자체는 통일신라 시대 8세기에 유행한 항마 속지인 마기를 항복시키고 이를 지신에게 증명하게 하는 손 자세로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며 왼손은 손바닥 위로 한 채 배 앞에 놓아둠을 모델로 하였으나 손 자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합니다. 불상은 머리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하체도 상당히 볼륨감 있게 포진되어 안정감을 줍니다. 낮고 평평한 육계, 등수리 위에 서서 나온 부분, 큼직큼직한 나발, 소라인 형태의 머리카락, 커다란 이목구비 등 원만한 상호 얼굴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귀는 어깨까지 닿았으며 짧은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이 불상의 옷 투dom은 형식화되고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대자는 상대와 중대, 하대를 갖추고 있는 팔각 연화 대자입니다. 앞면, 연꽃이 살짝 핀 모습, 형식의 상대는 연잎 중앙에 화려한 꽃무늬가 장음되어 있는 중판 연화문, 연잎이 겹쳐진 모습의 연화문으로서 화려하고 힘찬 모습입니다. 중대는 비교적 높게 조성되었으며 각 면마다 안상이 시켜져 있습니다. 복면의 하대는 방형의 받침 위에 복판 연화문 두 개의 연잎으로 이루어진 연화문으로 장음되어 있습니다.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8세기에 유행했던 항마 촉진 불자상을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으나 불상의 양식이나 손 자체, 중대가 길어진 대자 형식 등을 통하여 볼 때 통일신라 시대 9세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농사, 용순대, 석조 예래자상은 통일신라 시대의 수도 경주에서 유행하던 항마 촉진 불자상을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모습으로 옷을 입는 것, 형식이 아닌 통견 형식으로 옷을 입고 있으며 수인도 모호하게 표현되는 등 도상에 대하여 이해하기 부족했던 상입니다. 비록 상호는 통일신라 시대 8세기 불상과 거의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비례와 버디의 주름 등에서 통일신라 시대 9세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용사, 용순대, 석조 예래자상은 산 정상기에 조성되었다는 점과 항마 촉진 불자상이라는 점에서 통일신라 시대 8세기에 조성된 경주 숫구람 숫굴, 국보 1962년 지정의 보존을 모델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 위에서 아래를 중앙하면서 조성된 석굴암의 항마 촉진 불자상의 형식이 9세기의 경상남도 창녕지방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의의가 있습니다. 관용사, 푸른 언덕에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싹다구리 옆구리를 좋아도 벌레들이 짜들이 갈가도 바람이 긴 머리 끌어놓아도 아랑곳 없이 그저 묵묵히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아름다리 어엿한 나무가 만개한 꽃처럼 날개처럼 너를 품고 너희를 품고 여우비 그치고 눈썹 탈땐 밤 가지 끝 여러 어린 새에게 밤하늘을 보여주고 북두 실성 고래별자리
끝을 쉬어가곤 했지. 반대편동도 다 가곤 했지. 산산이 숲이 되고 싶었지. 다람쥐 굽지 않는 넉넉한 숲 기대고 싶었지. 아껴주면서 함께 살고 싶었지. 같은 꿈 한쯤 꺼내요. 도색거리며 일렁거리 오래오래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초록 넓은 푸른 언덕에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따뜻한 여름을 좋아도 벌레들이 짜기를 갈가도 내가 찍었네. 바람 아무것도 보내줄게. 하나 둘셋 했어요. 고친 눈뜻이라고 하나 둘셋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묵묵히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아름드리 어엿한 나무가 만개한 꽃처럼 날개처럼 너를 품고 너희를 품고 여우비 그치고 눈썹 탈땐가 가지 끝이 얼어버린 내게 신선 아닌데 얘. 밤하늘을 보여주고 북두칠성 고래별자리 나무 끝을 쉬어가곤 했지. 반대편동도 다 가곤 했지. 산산이 숲이 되고 싶었지. 다람쥐 굽지 않는 넉넉한 숲 기대고 싶었지. 아껴주면서 함께 살고 싶었지. 같은 꿈 한쯤 꺼내요. 도색거리며 일렁거리 오래오래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우리 옆구리를 좋아도 벌레들이 짜들이 밝아도 바람이 긴 머리 틀어놓아도 아랑곳 없이 그저 묵묵히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아름다리 어엿한 나무